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고영. 자, 우리가 일단 기다렸던 그 슈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장중에 조정을 받아버리네요. 요즘 시장 정말 어렵죠. 이렇게 올라가도 너무 이렇게 꼬리가 긴 순간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변동성이 강한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장에서 좀 특이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에서 비중을 좀 줄이라고 저와 함께 잘 매수를 해오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비중을 좀 줄이라고 했어요. 빠르게 지금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왜냐면 지금은 좀 이 현금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현금이라는 게.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때 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현금을 만들어 뒀다. 저도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뒀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깊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진 않겠다 싶은 거죠. 특히 이 연휴 전에 좀 조정장이 자주 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와야 될 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위치에 이 시장도 한번 좀 짚어볼 거고, 그리고 이 고영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점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고영 제가 이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대응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대응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 시장에 특이점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가요? 이 글로벌 장세가요. 자, 지금 시장을 보면 제가 나스닥을 이 도매 형태의 추세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쌍고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깨지면 안 되는 그 위치 있죠. 얘가 이 장기 평선 진짜 깨면 안 되는데 여기를 어제 깨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분 나쁜 흐름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지만 어제 하락만 나오더라도 2, 3%대 하락만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그 영향을 또 그대로 다 받긴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대장이라 하더라도 이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장이 이 미국의 영향을 받죠. 우리는 더 강하게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미장이 조금만 충격파가 나오더라도 좀 더 과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수급에서 정말 특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오늘 개인들이 이 8조를 넘게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양매수를 냈죠. 양매수를.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이틀 전인가요? 개인들이 5조를 사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다음날 발생했습니다. 근데 오늘 8조를 샀는데 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되기 딱 직전에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1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1선에 맞물려서 마감을 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왜 이런 게 생기냐?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나서 개파락을 만든다던가 어떤 충격파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보고 이 11선이 지지라고 한 사람들은 있죠. 그분들은 바로 손절 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때 5조를 샀는데 이때 뭐라고요? 매도 사이드카 발생했죠. 근데 이때 8조를 지금 삽니다. 충격파가 2배예요. 매도와 매도. 왜 이날 올랐는데 왜 너는 매도라고 하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점은 항상 꽉 찬 양봉에서 발생한다라는 것, 이거를 염두하셔야 됩니다. 이번 자리는 이 3파잖아요. 1파와 2파와 3파. 2파 때 변동성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날 5%가 빠졌는데 이 다음날 7%가 빠졌어요. 근데 이때보다 더 큰 변동성이 올 수가 있다. 똑같죠? 얘도 11선 타고 가다가 이 5일선이 깨지면서 그냥 개파락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대응을 못하는 매도예요. 이런 게. 그런 게 이것보다 더한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 일단 이 시나리오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좀 이야기했던 거고. 자, 그 구간 고용도 보자고요. 자, 고용은 그래도 진짜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건 정말 이 주도주로만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 타격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상 타 종목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의 매도 정말 이 체감 지수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얘도 일단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고영을 이야기하기를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는 일부 파셔도 그게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전략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파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이 수익 실현이라는 거는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그게 정말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이때도 제가 팔라고 했잖아요. 그죠? 올라오고 깨질 때 처음. 근데 이날 쏘면 이때도 좀 던지긴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내일장 무척 중요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냥 제 영상을 보기만 하셨다면 이번엔 이 문자를 꼭 보내셔가지고 이 꼭 같이 이 대응이란 걸 꼭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영상만 봤으면 자,
내일 마찬가지예요. 이 양봉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11선 있잖아요. 이게 깨졌을 때는 일부는 무조건 팔아주셔야 됩니다. 이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된다. 늦게 대응하시더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고용의 시세가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조정봉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5월선과 지금 월봉인데 이것도 이격이 엄청나잖아요. 여기까지 밀렸다 올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의 추세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3만 원 이하 가격인데 고점에서 좀 팔아줘야죠.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도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 5월선을 이야기하면서 3만 원 이하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게 딱 이 맥점 밴드 라인에 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매수를 해서 이 수익을 먹고 또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 그 수익이 지금도 50% 넘어가잖아요. 슈팅 나올 때 60%가 넘어가더라고. 그러면 합쳐서 100%가 넘는 수익인데 좀 먹어도 되지 이 자리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차 상승에서 지금 만약에 매도 제가 예상했던 그 매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좀 깊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밴드에 오는지 먼저 첫 번째로 볼 거고 정말로 어떤 과한 악재가 나오면 이 파란 밴드까지도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악재가 나오면 너무 땡큐한 위치긴 하죠. 과하게 이야기를 하면 금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 자, 지금 보시는 게 골드 일봉 차트인데 어때요? 과열, 엄청난 과열에서는 매도가 깊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기술적 반등이 이 과매도가 나오면 이런 거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과매도는 뭐라고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고용을 계속 그냥 보기만 하셨던 분들, 제 영상을 그냥 보기만 하셨던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때는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들을 매수해가면 그런 된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밴드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코스닥이죠, 코스닥. 제가 코스닥 A, B, C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특히 코스닥이 정말 기회가 될 거예요. 코스피는 일단 수급이 많이 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닥 쪽을 봐주시는 게 정말 좋다. 일단 이런 거를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고영의 좀 비중이 미미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 그리고 고영이 아직 포트에 없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매수의 순간은 정말 좀 찰나의 순간이죠.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작 혼자 거래하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맥점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사고 그리고 이 팔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건데 제 포지션을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따라 하셔도 좋다. 아시겠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갈 거예요. 제가 이 방법론으로 지금 고용도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 종목 외에도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 좋은 수익을 많이 냈죠. 자,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고용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또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데 저는 이대로 멈추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버블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이 중요 포인트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근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고영에 지금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고용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고용 일단 이 과열에서 이렇게 윗골이라는 것들 순간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대장 종목 중 하나라서 반등도 빠를 거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코스닥의 시나리오를 설명해드리면서 이 고용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가 전부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이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늦게 보신 분들도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기준 이 11선을 기준으로 봤던 것처럼 내일 뭐 장중에 11선이 깨진다고 하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세요. 왜냐면 만약 제가 말한 그 함회성의 시장이 온다고 하면 이때 이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할 게 없습니다. 엄청 기회가 될 건데 이 현금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한다. 코스피 말고 제가 코스닥이 분명 기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도가 깊으면 이 저점 매수, 정말 좋은 저점 매수가 자리가 될 거다. 그리고 좀 뭐 크랙스소 얘도 이야기를 하면 얘도 지금 11선 마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11선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 계속 지지를 했던 그 11선과는 상당히 느낌이 다른 11선이다라는 거죠. 깨지면 둘 다 같이 깨지겠죠. 같은 테마니까. 이런 거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께 이 계속 돈이 되는 정보 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같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장 또 저점이 오면은 제가 잘 잡아볼 테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정코치였습니다.